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죠? 목요일마다 사당역에서 음, 뭐라고 하죠, 그거? 아,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한방 증상과 관련해서 한방 증상학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대변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수별이 꼭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수별을 그 타임이 오프라인에서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갑니다. 물론 저야 뭐 시간 때우고 하면 좋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방송으로 찍어가지고 좀 저장을 해놓고 차라리 좀 편하게 보실 분은 보시라고 하고 싶네요. 이 수별이란 파트는 이게 수별은 상당히 좀 그전에는 제한테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좀 간과를 했습니다. 뭐 그 수별은 특별한 경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임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쉽게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보시죠. 일단 습열이라고 할 때 먼저 이 개념부터 보면 뭐 습과 열이다. 그거는 그거 자체를 제 방송을 보는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습열에서 습열이란 일단 습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기운행의 문제를 시킵니다. 습이라는 게 우리 인체가 이렇게 기운이 기혈 순환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습기가 중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아직 쓰는 게 서툴러가지고 이 아이 뭐냐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네, 미안합니다. 네, 잘하고 있었는데 자 습기 기운이 잘 순환이 될 때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습기가 여기 뭉칩니다. 그러면 습기는 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둔하게 활동을 둔하게 멍청하게 둔감시키는 게 바로 한방에서는 그 용어를 뭔가 반응이 둔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습의 문제는 뭔가 기운행의 저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이라는 거는 이 열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이 열로 인해 가지고 내 조직체, 몸에 있는 진액을 손상시킵니다. 요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습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내 몸에 기운 운행의 문제가 될 것이고 열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내 몸에 진액이 마른다. 요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가 고친다고 쳤는데 유경원입니다. 유경원 온병학 강의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실 분은 꼭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도 평이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번역도 잘 돼 있고요. 대표적으로 습열을 우리 인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뭐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요. wen경막을 제가 잘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자, 이 아래쪽은 하초에 해당되고 소화기관을 위시한 그 중간쯤을 중초, 그 다음에 심폐가 해당되는 여기 상초. 이렇게 크게 한의학에서는 세 부분으로 상중하로 나누는데 상중하로 나누는 게 이게 습열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보는데 먼저 상초 부분을 보겠습니다. 상초 부분에 있는 장기 자체가 심포, 배 뭐 이런 쪽의 장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습과 열이 되면 결국 심장과 폐의 기운행과 진액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거를 먼저 이제 개념을 잡으시고, 이거를 거창한 표현으로 선발 숙강 기능, 폐의 선발 숙강 기능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폐 기능의 외부를 호위하는 폐 기능 자체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폐 기능 자체가 또 수액대사를 합니다. 신장과 심방광과 함께 신을 쓴다는 게 심방광과 함께 수액대사를 주관하는데 요 자체의 기능을 상실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걸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폐의 선발, 숙강, 호위, 수액대사 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 하는 내용인데 요거를 여기에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습기는 기운의 운행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열은 진액을 야기시키는, 진액의 소모를 야기시킨다. 요 개념만 딱 넣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전부 다 폐기능입니다. 폐기능. 그 다음에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심장의 기운의 문제, 심장의 진액의 문제. 심장의 진액이면 심혈호 쪽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봅시다. 오한. 자, 오한이라는 것은 폐에 호위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조금 땀나고, 뭐 무한하고. 이런 것도 그럴 거고요. 신열. 몸에 열 나는 거. 요건 어디입니까? 심장. 여기. 심장. 오후 열심. 요것도 심. 그 다음에 신중 직원. 이거는 습기입니다. 습기로 인해 가지고 폐의 기운 운행에 전신의 기운 운행을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두중여과 머리에 뭐 뒤집어 쓴 것 같아요. 이것도 습이죠. 습. 그 다음에 면색 담황 이거는 이제 위장이나든지 이런데 습기가 침범했을 때. 그 다음에 사지발냉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양허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팔다리가 이렇게 있죠. 중앙에 습기가 있으면은 사지말단으로 순환할 수 있는 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잘 보시면 실제로 양기가 약해져서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실제 소화가 잘 안 되든지 중초의 습기로 인해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역산 같은 거 쓰죠. 뭐 사역산 말고도 많이 씁니다. 소화제 써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상초수혈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흉부 쪽에 심장 쪽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면 흉민, 완비 이 위장 쪽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윗배가 좀 빵빵한 더부룩하거나 음식을 잘 못 먹거나 오심구토하거나 중초의 문제, 대변 당체 불상, 대변이 안 시원합니다. 분명히 습기는 있는데 기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소변이 안 시원하고 이런 등등 소변이 안 시원한 것도 소변이 이렇게 쫄쫄쫄 밑으로 잘 내려가려면 위아래에서 기운 순환이 샥 돼야 됩니다. 샥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소위 말하면 기운 순환이 안 되니까 소변발이 어떻게 씁니까? 기운이 숭 하고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찔찔찔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자, 요게 이제 상초수혈증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간단합니다. 이런 거 다 이거는 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요거는 일단은 머리에 지우시고 이 약부터 항상 외우는 습관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고 외워야 됩니다. 외우기는 최종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해하고. 자, 지금 상초에 지금 여기 습기가 있습니다. 상초에 습기가 있어요. 이 상초는 표부위와 상표부위에 가깝죠. 습기를 내려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뿅 하고 겉으로 뿅 하고 발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발산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오느냐? 중초에 항상 영향을 미칩니다. 중상초를 습기를 확 밖으로 내보내고 중초에 이거를 조금 습기를 말려버리고 향기, 그 다음에 습기는
향기 같은 걸로 흔들어주면 좋거든요. 그런 거를 위주로 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곽향입니다. 곽향은 중초를 보기도 하고 표 쪽으로 발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향유도 좋습니다. 향유는 중초에는 안 가지만 시원하거든요. 시원해. 흉부 쪽에 허열도 없애고 발산도 높고 향유 좋습니다. 소엽 좋죠. 소엽. 소엽. 여기 상부의 기체도 풀고 이게 소화도 잘 됩니다. 쑥 소화도 잘 되고 표에 땀도 내고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고요. 백지도 좋습니다만 백지는 윤기가 있는 약이에요. 이 약재들은 전부 다 유경원 선생이 뽑아놓은 거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윤기가 있는 약입니다. 윤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습기로 인해 가지고 습기에 윤기를 얻는다. 미친 짓이죠. 미친 짓입니다. 그럼 틀렸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사람이 좀 목소리가 진중하게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다 뭡니까? 습기. 습에 의한 겁니다. 순수하게 습에 의한 것도 기운이 막히고 기운이 막히면 열이 발생합니다. 순수한 습기만 해도 우리 개념적으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거기에 열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액이 소모되죠. 그러니까 곽향, 소엽, 향유는 언제 쓰느냐? 초기에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로 인해서 몸에 진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릅니다. 그러니 백지를 쓰는 겁니다. 곽향전기산에 왜 백지가 들어가느냐? 곽향전기산은 찬 거 먹고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막 으슬으슬 춥고 부글부글 하면서 설사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물이 많이 생기는데 백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곽향전기산이 좋다 하지만 그런 회 먹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백지를 빼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왜 해놨느냐? 자, 이거 뭐 이제 우리 내 가족이야. 처음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치료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환자들이 아픈 날에 다음날 옵니까? 그 다음날 올지 일주일 뒤에 올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두시를 이제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흉부의 열을 보기 위해서 쓰고, 이 담두시는 상한론에 나오는 담두시와는 완전 다른 약이에요. 상한론의 담두시는 흉부의 열만 제거하는 그런 약인데, 현대 중국에 와서는 이거를 담두시를 만드는 과정에 마황나린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청고도 아마 들어가던가 이게 이 만들 때 그런 발산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두시를 발산약에 포함시킨 게 이제 현재 여러 중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달리하시고 그 외에 곽박, 하령탕, 신가, 향유, 이런 거 씁니다. 자, 곽향전기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곽향, 소엽, 대복피, 복령, 백출, 반화, 진피, 후박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생뚱맞게 백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초기에는 이거 빼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대신은 뭐 백출 있네, 창출 뭐 이런 거 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이 왜 이렇게 1.5g밖에 안 했겠습니까? 왜? 약이 가벼워야 되겠죠. 가벼워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맑고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상초에 곽박 하령탕도 보면 조금 다른데 여기에는 보면 의인이라든지 복령, 의인, 절영, 택사 이런 것처럼 이뇨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초로 이뇨시키는 소위 말하면 습기를 요거는 좀 날려가지고 중상초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오늘 하초 쪽으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담두시, 행인도 윤환약이죠. 그다음 곽향, 발화, 후박, 중초와 상초를 보면서 하초로 빼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습기를 보는 두루두루를 본 거예요.
습기를 하초로도 빼고 중초로도 빼고 상초로도 좀 제거를 하는 곽박하령탕은 습기에 아주 온병 초기에 습기에 아주 좋은 약입니다. 응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과 향유음은 여름에 쓰는 거죠. 향유 후박, 향유가 흉부 쪽에 이 열을 발산시킵니다. 발산 시원하게. 발산도 아니죠, 사실. 발산도 아닙니다. 후박으로 중초의 습기를 보고 금은화도 이게 가벼운 약입니다. 가벼워서 상초의 그런 것들을 풀어줍니다. 편두도 이제 화를 쓰니까 꽃 종류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연교도 상당히 가벼운 약입니다. 상초에 이런 것들을 허혈을 좀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나와 있는 여기 온병학 강의에 보면 창포울군탕, 그 다음에 좌평원 이런 것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초 한번 이제 잠깐 끊고 중초 한번 보겠습니다.